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 완산학원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설립자를 비롯해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학교 공사비, 교직원 채용과 승진에 이르기까지 5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 학교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원호 기자입니다. 학교 교실에 설립자 일가의 살림집을 차리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어 수익금을 챙긴 완산학원. 속을 들여다보니 학교는 말 그대로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설립자 김 씨는 법인 산하학교 두 곳에서 매월 500만 원과 800만 원씩 모두 12억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학교 수익용 부동산을 팔거나 빌려주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학교 공사비를 부풀려 챙긴 돈도 40억 원에 이릅니다. 학생들이 낸 급식비를 빼돌려 설립자 일가가 먹을 김장김치를 담그게 하거나 명절 선물로 쓸 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사 채용과 승진도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감 승진자 6명에게 1억 2천만 원을, 기간제 교사 임기를 연장하면서도 돈을 챙겼습니다. 교사 6명을 채용할 때도 모두 5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임용 필기시험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거나 대신 답을 써주기까지 했습니다. 허위 교직원을 내세워 급여를 빼돌리고 심지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써야 할 교육 복지비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 자금을 횡령한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이 그만큼 질적으로 낮은 교육이 제공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들도 피해자라고 할 것입니다. 빼돌린 돈은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완산학원 설립자 김 씨와 법인 사무국장 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과 승진 과정에서 돈을 건넨 교장과 교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일선 학교에 설치할 공기순환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을 제출한 전북교육청이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늦어지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실내 공기를 정화하면 공기순환기가 나쁜 공기를 빼내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교실로 유입하는 환기 기능을 합니다. 이미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올 2학기에 중고등학교 모든 학급까지 보급됩니다. 하지만 공기순환기는 일부 시범학교를 제외하고 올해 보급되지 않습니다.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 360억 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줬고 검증할 시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이번에 세워줄 수가 없었다. 전북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올 추경까지 포함해 3번째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대로 된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을 세워 번번이 의회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시범학교를 정해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성 평가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산 통과를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 된다는 원론적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확대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시간대별로 공기를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뭐 창문 환기, 청소 이런 거를 겸해서 해야 되죠.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전북도청은 미세먼지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공무원 1명이 760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공기정화장치 예산이 삭감되면서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감수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전주시 의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경기장 개발에 롯데를 끌어들인 만큼 시정에 공동 책임이 있는 전주시 의회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2012년 송하진 전주시장 때 롯데에게 종합경기장 52%를 양여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출발합니다. 이어 2015년 김승수 시장은 롯데를 뺀 채 전주시 재정으로 개발하는 재정사업 방식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올해 김 시장은 롯데에게 종합경기장 18.7%를 50년 장기 임대하는 기부대 임대 방식으로 다시 바꿉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개발 방식이 바뀔 때마다 전주시 의회 견제 기능이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2년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없이 롯데와 개발을 협약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논란이 있고, 올해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롯데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를 추진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지만 시의회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의회 역할론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경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3명인 전주시 의회는 민주당 27명,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김승수 전주시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각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면 전주시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30년이 넘게 전라도의 골칫거리가 되어온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이 최근 잇단 사고로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위험에는 함께 노출돼 있지만 전북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 연료봉 처리 논의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원전 1호기의 출력이 제한치의 3.6배까지 폭등하는 사고가 난 것은 지난 10일. 즉시 조치가 필요했지만 12시간이나 지나 그것도 면허가 없는 직원이 원자로를 세웠습니다. 아찔한 사고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특사경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원전 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특별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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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했습니다. 영광 원전이 도 경계에서 2km 거리에 있다 보니 반경 내 면적과 인구는 전남북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나누어지고 있지만 연간 410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는 전남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완주군에 내는 지방세 3배입니다. 조배수 의원이 세원을 늘려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감감무소식인 상황. 30km 내에 있는 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안을 현재 발의하셨는데 여러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여기에 영광 원전에 임시 보관한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논의에도 전북 인사는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원전 문제가 한계치에 이른 만큼 정치권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새만금이 국제적인 복합 물류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 이어 철도 건설이 시급한데요.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와 경제성이 큰 것으로 나와 사업 추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국토교통부는 이곳에서 군산 대야까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계획을 3년 전 세웠습니다.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이 사업의 수요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47.6km의 단선 전철입니다. 중간 정차역으로 군산공항역 등이 만들어져 여객과 화물을 운송합니다. 특히 화물 수송 전용으로 공사 중인 분장산단 철도 구간도 여객 수송이 가능하도록 전철화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새만금과 육성과 연결되는 물류 여객 운송 체계가 구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 항만과 함께 복합 교통망이 완성돼 새만금이 국제적인 경제 물류 전진 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신항만에서 방조제를 따라 부안 새만금 홍보관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안도 검토했는데 방조제 안정성이 우려돼 제외했습니다. 대신 새만금 안쪽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리산, 무등산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으로 불리는 방장산 권역 3개 시군이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전북가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청계 고분군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방장산을 함께 둘러싸고 있는 정읍시, 전남 장성군과 첫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3개 시군은 공동 발전을 위해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과 정읍도계, 장성간 지방도 건설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핵심 지역인 고창, 정읍, 장성이 손을 맞잡고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상생 협력해 가겠습니다.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가야 고분군인 청계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청계 고분군은 지표 조사에서 무덤 20여 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남원 유곡리, 도랑리 고분군과 함께 전북 가야의 실체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을 통해서 가야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좋은 자료를 확보하여 남원 가야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섬진강 상류인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들녘에 농촌의 평화로움을 담은 대형 그림이 그려집니다. 순창군은 오는 7월에 들녘 그림이 완성되면 논두렁 음악회를 열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주요 공원과 하천에 해충 퇴치용 포충기를 설치했습니다. 포충기는 자외선 LED 램프를 이용해 모기와 깔따구, 날벌레 등을 유인하고 퇴치하는 장치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 실현운동본부가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 보고서와 시외버스 지원 심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전라도에 요구했습니다. 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전라도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지난 23일 법원에서 자료 공개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외버스 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면 즉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료 진학 상담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안내해 논란이 된 상산고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사안 감사를 실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학부모들에게 민간 진학 상담 서비스를 가입하도록 해 1인당 15,000원씩을 걷어왔다는 상산고 졸업생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정 조치와 함께 교육감 지시로 사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평가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던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가 전주로 이전하고 장애심사실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국제협력센터를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오고 장애심사센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될 장애심사실을 전주에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정감사 등에서 이들 기관의 이전을 촉구해온 김광수 의원은 균형 발전과 전북혁신도시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주민 200여 명은 오늘 오전 집회를 열고 생수 브랜드 순창 샘물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97년 이 업체가 쌍치면에서 생수를 생산하면서부터 지하수가 고갈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쌍치면을 시작으로 순창군까지 불매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 열리는 장류축제에서 순창 샘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단체 행사에서는 구매 금지와 함께 상호에 순창을 사용하지 말 것을 순창군에 요청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전주에 사는 3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길가에서 44살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7도를 비롯해 24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